민주노총이 대통령의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전주 지역은 시내버스 운행도 일부 중단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 개입설이 불거진 내국인 카지노 법안을 추진한 김관영 의원 사무실을 찾아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KTX가 개통됐지만 전북은 편수가 극히 적고 운행 시간도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법안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입설에 김관영 의원의 해명까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관영 의원에게 추진 배경을 따지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김관영 의원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에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개입된 의혹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북도와는 물론이고 주관부처인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와도 상의한 적 없는 법안을 도대체 누구와 추진했냐는 겁니다. 새만금개발청장과 상의했는데 왜 업무 담당자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가? 새만금이 내국인 도박장의 빗장을 여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조성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힐 것도 요구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 의원이 적절한 해명 없이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허위 사실이다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진실하게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뿐 아니라 강원 등 타시도에서도 새만금에 추진하는 내국인 카지노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 김 의원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요구한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퇴진 민심에도 아랑곳않는 박근혜 정권에 노동계가 떨쳐 일어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는 등 시민 불복종 운동도 본격화하는 모양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조합원 4천여 명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파업에 나선 건 지난 97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박근혜 가짜 정권은 헌법을 농단했다. 너희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유린했다. 대한민국은 비선실세 재벌공화국이었다. 빗속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정권 퇴진 요구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현 정권이 1% 재벌과 부적절한 거래를 해왔다며 정권이 추진해온 모든 노동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정규직 양상 및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내보는 법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국민과 함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도 오후부터 회차 투쟁에 나서며 전체 시내버스의 3분의 1인 140여 대가 운행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퇴진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도내에서만 17,000여 명에 이릅니다. 각계의 지지와 동참도 잇따랐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나왔고 상인들도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이른바 시민 불복종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이 이제 정치를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에 불과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민주노총은 전국 상황에 따라 추가 파업이나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국회에 공을 던지는 정치적 꼼수로 시간 벌기를 택했다며 탄핵과 특검 수사,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지사는 지난 14일에도 시국 관련 견해를 밝혔지만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의 전라선 KTX 차별은 노골적인 수준입니다. 인천공항 KTX 직통 노선이 개통됐는데도
도내에서는 하루 단 한 차례, 그것도 야간에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승하는 번거로움 없이 열차를 이용해 단번에 비행기를 타러 갈 수 있는 인천공항행 KTX. 이용자들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훨씬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사고라든지 그리고 차가 밀리거나 할 경우에 시간을 좀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기차는 뭐 그런 거 별로 영향 안 받고. 서울까지는 KTX 노선을 이용하다 그 이후 공항철도 노선으로 인천공항까지 단 2시간 39분 만에 주파합니다. 하지만 전주를 통과하는 전라선에 편성된 인천공항 KTX는 하루 단 한 차례, 그리고 정읍을 통과하는 호남선에도 전라선 공동운항편을 제외하면 역시 한 차례만 편성돼 있습니다. 하루 5차례를 운행하는 경부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더구나 운행 시간대를 분석해보면 항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전라선 KTX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2시 32분. 주로 4-5시간을 비행하는 중거리 관광객 패턴상 항공기 탑승이 아침이나 저녁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어정쩡한 시간입니다. 정말 안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인천공항 가서도 사실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더구나 호남선 KTX는 아예 늦은 밤 10시 16분에 도착하고 있어 사실상 자정을 넘긴 비행기만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 하루 종일 2-3시간 단위로 계속 운행되는 경부선과 큰 대조를 보입니다. 코레일 측은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합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 그쪽에 인프라라든가 설비 시설 이런 걸 감안해서 열차가 이렇게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무려 4조 2천억 원이 투입돼 공항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인천공항철도. 납득하기 힘든 KTX 운행 방식에 호남 지역민들은 애초 이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내년 2월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60년 만에 대폭 바뀝니다. 지간선제를 도입해 배차 간격은 줄이고 운행 횟수는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불구불 꼬인 노선의 긴 운행 시간과 배차 간격.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54% 바뀝니다. 특히 지간선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121개인 노선이 116개로 5개 줄고 환승 거점과 완주 군내를 오가는 지선버스 14개 노선이 새로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배차 간격과 운행 거리는 줄어들고 운행 횟수는 늘어나 버스 이용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시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지간선에 운영하는데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로 환승하는 지점은 삼내와 전주대. 하지만 등하교를 하는 학생과 병원을 가려는 노인들을 위해 버스를 갈아타지 않도록 시간대에 따라 노선이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특정한 시간대에 획일적으로 노선을 갖다 끊지 말고 전주 시내까지 나와줄 수 있는 원하는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탄력적으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함께 마련됩니다. 이번 노선 개편에서 제외된 이 마을을 포함한 10개 마을은 수요 응답형 마을 택시가 도입됩니다. 지난 2004년 시도했다 2주 만에 실패한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이번에는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에서 오리알을 들여온 정읍 부화장의 종란 폐기 작업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에 이어 오늘 전체 80만여 개의 부화란과 종란 폐기 작업을 진행하고 주변 29곳에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 오리병아리 분양 농가에는 이동 제한과 함께 임상 관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인 규제 프리존 법안에 도내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의 규제 완화가 지나쳐서 환경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기재위에 상정된 규제 프리존 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규제 프리존 법안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빌미로
법률이 정한 다양한 규제를 없애는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국회 내 법률 검토 의견에서도 규제 프리존 법안이 규제 완화가 지나쳐 건강, 안전 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북이 요구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기간 연장, 민간 육종단지 무상 사용 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마리나 항만 요트장 부대시설의 무상 사용 특례 등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파괴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는 법안에 찬성하거나 입법해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맞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는 이 법이 전략산업인 탄소와 농생명 산업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게 절실한 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규제가 그동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못한 건 아니고 어쨌든 마침 이 법안이 또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되면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대기업들이 미르와 K재단과 결탁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듯 관심을 드러낸 법안으로 민원 해결용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 입장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제39회 전북 애향대상 수상자가 확정됐습니다. 올해 애향대상에는 김한 JB금융주지 회장이, 애향본상은 박영춘 주식회사 미미 대표이사, 기업특별대상에는 주식회사 참플의 김동수 회장이 각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3일 전주 호텔 루인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불안한 정치,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반 가계의 소모성 지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분석한 지난달 전북 대형 소매점 판매 동향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전제품은 24.5%, 오락과 취미용품은 23.8%가 감소했습니다. 강압 수사로 도민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이 연극으로 만들어집니다. 전주 창작극회는 완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 귀신보다 무서운을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창작 소극장에서 공연합니다. 익산시가 남성고등학교 배구부에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시가 제출한 남성고 지원 예산안에 대해 다른 학교 운동부와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당초 내일 만나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만남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송 지사가 양여 조건 이행 등 선결 조건을 제시하는 등 양측이 개발 방식에 큰 이견을 보임에 따라 만남이 취소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